안녕하세요. B급 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수지자의 에디시온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곳인데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쟁률은 최종 한 4.2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 수지구가 급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 분양가가 거의 이것저것 하면 16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금 계획 어떻게 세워주실지, 그리고 실거주 의무, 제가 투기지역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다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위치 한번 보면요. 지금 수지자의 에디시온에서 지금 2블럭을 먼저 분양하고 있고요. 1블럭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2블럭보다는 분양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동천역과 수지구천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게 도보로 한 15분 정도 위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지구에 정말 오랜만에 분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분양가 때문에 경쟁률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호재를 보면 우리 역세권 제4 테크노밸리 계획이 있죠. 여기가 좀 진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큰 호재로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수지구청역 주변 이 인근으로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분양가가 나오게 되더라도 이쪽에는 호재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최종 경쟁률을 한번 봅니다. 이 경쟁률 가점이 나온 거는 84 D타입밖에 없어요. 특공 경쟁률은 약 1.2대 1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최종 경쟁률 한 4에서 84 D타입만 당첨 가점이 나왔습니다. 특공에서 당첨이 되신 분들도 이 중복 청약을 많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지금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대부분 당첨이 되신 상황이고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신 분들은 대부분 당첨이 되셨을 거고 동호수를 다 확인을 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4.2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면 이게 청약에서 완판이 되기는 어려운 결과인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곳입니다. 성찬순까지 오게 될지, 이 정도 경쟁률이면 선착순까지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하지만 이 수지구의 특성상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판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래도 선착순이 온다고 해도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될 곳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금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0.5%나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2주 연속해서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당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시점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청약 결과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요. 26년이 되면서 이 25년에 상승률 누계치가 나왔어요. 24년에, 25년에 2개년치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을 보면요. 서울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경기도 중심으로 보면 지금 과천시가 거의 26%를 올랐습니다. 25년에만 20%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에도 거의 19.1%, 누계에서 2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성남 수정구, 그리고 안양 동안구, 그 뒤를 용인 수지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영통구가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웬만한 곳들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26년에도 지금 상승폭은 줄어들 수야 있겠지만, 지금 상승세는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권이 6군데가 되고 있는데 이 2월 달이면 이제 동탄구가 이제 추가가 되죠. 동탄구가 신설이 되죠. 그러면 이 22건 이내에 진입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한 7군데가 서울의 웬만한 곳들보다 더 많이 오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닌 곳들도 지금 경기도에서 인기 지역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기도권만 다시 한번 보면요. 경기도 5개 지역에서 과천시가 26%, 분당 22%, 수정 13%, 안양 동안구 같은 경우는 10.8%, 그 다음에 수지구가 10.7%. 거의 안양 동안이나 그 수지구 같은 경우에 거의 비슷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수정구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 뒤를 이어서 영통구, 그 다음에 동탄구 이렇게 순서대로 이어질 거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집계를 해보면 지금 24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은 성동구, 그리고 25년에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입니다. 그래도 이 강남권 외에 마용성이 좀 많이 올라줬고요. 그리고 25년대는 경기권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과천시가 정말 많이 올라줬고요. 그 다음에 분당구, 그 다음에 수지구가 한 요 정도 크기인데 분당의 한 절반 정도 올랐는데 조금 더 크게 표시가 되긴 했어요. 경기권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고요. 수지자의 에디시온 자금 계획을 한번 정리해 드려 봤는데 전매 제한 3년인데 입주가 29년 2월입니다. 그러면은 입주 직전에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해요. 전매는 가능한 구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자 후불제 40%, 그리고 잔압 20% 가야 되고요. 그리고 잔금 대출은 2에서 6억 정도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지금 대출이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기준으로 해도 지금 15억 이하이기 때문에 대출이 6억까지 나옵니다. 자금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은 좀 84B 타입을 좀 적극적으로 노리셨어야 되는데 요 정도는 미리 알고 청약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나머지 타입은 전부 대출이 4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안 받는 분들이 많을 거라 좀 생각이 듭니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청약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총 비용을 보면 84A 타입은 16억 6천 정도 예상이 되고요. 84A 타입을 한다고 하시면 최소 필요 현금은 11억 6천,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 그리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있는 분들이 하셨을 거기 때문에 대출이 의미가 없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분양가는 예상보다 한 2억 정도 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청약이 4대1 정도 나왔고요. 기존에 매수 대기자분들이 이번에 청약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지구 근방에 좀 시세를 보면요.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봉용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 최근 상승세가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최고가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15억 7천까지 12월 달에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99 타입 같은 경우에도 17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지구청역 주변으로 지금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수주가 예상이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역세권 주변으로 지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가격 폭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 임대 롯데캐슬 하이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억 전후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거래가는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7억까지도 거래가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어쨌든 지금 이쪽에 신축은 그나마 있는 게 롯데캐슬 하이브레인데 그 16억, 17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요걸 할 바에는 지금 청약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최소 16억 이상은 예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약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수지 쪽에 이게 분양가가 새로이 나온다고 하면 최소 16억 이상은 예상을 해야 된다. 기준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호재를 하나 더 보면 지금 오리 역세권 테크노밸리가 지금 이렇게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리 역세권 테크노밸리가 기대치를 많이 상승시키고 있어요. 현재 계획으로는 2030년까지 1단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일자리 10만 개 이상 창출한다고 합니다. 요게 된다고 하면요, 큰 호재로 반영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 수지구청역 주변으로 지금 수주가 예상이 돼 있는 곳들이에요. 경기권이죠. 경기권에서 주요 정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용인에는 수지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수지구 일대만 해도 3천 세대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삼성 4차, 한성 아파트, 삼성 2차 등 현대건설, GS, 포스코 등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를 준비 중인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 지역을 처음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상마다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이렇게 잠깐씩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실거주 의무라는 게 여러 곳에 혼용이 되고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청약하는 경우에 이 실거주 의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게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실거주 의무가 있다고 저희가 혼동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세금 측면에서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하셔야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거주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요즘에는 실거주를 해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양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세금이나 대출 부분에 따라오는 실거주의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규제지역 해제가 된다고 하면요, 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요, 양도세 비과 만약에 규제지역이 해제된다고 해도 분양 시점에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역이라고 했다면 파는 시점까지 기본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도 하죠.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실거주 의무가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요건 맞는 말이고요. 요거는 단 매매 시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실거주 의무가 붙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붙는 케이스가 뭐 전매하는 경우 아니면 외국인인 경우 그런 특이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실거주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분양에는 실거주 의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해제 시 만약에 규제 지역이 해제된다고 하면 요거는 그 즉시 소멸이 되는 실거주 의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청약할 때 실거주 의무가 붙는 것은 상한제 지역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하실 때 실거주 의무가 따라오는 곳은요. 상한제로 분양을 하는 곳들밖에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을 해주는 곳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는 거고요. 대부분 지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곳들은 공공택지나 서울 강남권이나 이 수도권의 택지들이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이 실거주 의무가 반드시 따라가게 됩니다. 요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는 지금 뭐 폐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고요. 지금은 현재 유예 중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잘 활용한다고 하시면 전세를 맞추는 계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만 따라오는 거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 규제 지역이라고 반드시 실거주 의무가 붙는 건 아니고요. 상한제인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붙는 거다. 그리고 잔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 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전입을 하는 경우에 전입을 하는 경우에 꼭 실거주를 해야 된다. 잔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실거주 의무라기보다는 전입 요건이다. 전입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입주 6개월 이내 전입 요구를 하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전입을 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 요거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분 시에 양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2년을 해야죠. 그래서 요건 세금 측면 실거주 의무가 따라 붙는 거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이번 수지자의 에디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수지자의 에디션은 이 수지구에 정말 오랜만에 분양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급이 신축이 굉장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통자의 센트럴파크라고요. 이제 분양한 지 2년 정도 됐죠.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분양했던 시점과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영통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는 그 시점 기준으로 높게 나왔었지만 경쟁률은 한 10대 1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10대 1 정도만 나와도 이게 청약에는 완판이 되기 어려운 건데 완판이 됐었고요. 현재 프리미엄은 2억에서 3억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지자의 에디션도 이 예상보다 분양가가 높게 나와서 청약 경쟁률도 낮았지만 그 완판은 빨리 될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준공이 29년이기 때문에 기간도 넉넉하고요. 입주 시점에는 분명히 플러스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첨자이실 텐데 당첨자이신 분들은 이게 분양가 이하로 내려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요.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자금이 되신다고 하시면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선착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지자의 에디션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당첨자분들은 축하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